안녕하세요. 엄마마녀입니다. 제가 저번에 제 코가 석자라서 서로 저에 대한 얘기만 한 것 같아요. 죄송했습니다. 사주나 별자리로 직업 찾는 거 보시려면은 이 영상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잡소리 거두고 일단 여러분들이 내 사주를 내가 안다. 점성학 앱을 다운받으셨다는 전제하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성학 앱은요, 우주에서 지구를 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장소도 중요합니다. 지구에 어디쯤에서 태어났는지가 인생의 바코드가 달라지게 되는 요소입니다. 사주에서도 어디에 사는지가 중요하죠. 여러분, 강남, 강북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크게 뭐 나라라든지 나라와 개인 간의 궁합도 있는 거거든요. 운이 너무 안 좋으면 유학도 가시고 운을 그렇게 조절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일단은 사주로 진로 찾기는요. 제가 점성술보다 사주를 좀 더 공부를 했었는데 사주는 전체적인 인간의 삶, 성향, 인간관계 그런 걸 볼 때는 좋은데 사주로 직업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배워본 바로 임수 정화가 있으면 일단 저는 이과라고 봅니다. 이과 쪽, 그러니까 T 성향이라고 보고요. 임수는 정말로 대문자 T더군요. 임자 일주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천간이 우리의 정신이다 보니까 병화가 또 도덕, 윤리 선생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정화는 과학, 물리 선생님 그런 이미지로 보시면 됩니다. 천간에 병화, 을목 이렇게 붙어 있다면은 내가 너를 잘 키워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 선생님이 됩니다. 근데 천간에 정화와 을목이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은 내가 너를 뜯어 고치겠다. 너를 인간을 만들어서 내가 쓸만하게 해서 사회에 내보내겠다. 그런 식으로 약간 조교, 과외쌤, 개수는 문과 아닙니까? 예체능 쪽. 그렇죠. 일목은 거의 문과 쪽 아닙니까? 네, 문과 쪽 같습니다. 약간 사회,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병화, 을목, 이렇게 천간에 있으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요. 인간적인 선생님, 그렇다 보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사회를 신경 쓰는 정치인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정치 얘기를 하게 되네요. 죄송한데요. 을목, 병화, 천간에 갖고 계신 분이 제가 생각나는 분으로는 인간을 좀 더 이롭게 그리고 지지의 인사신 축sul미는 군, 검경 아시죠? 군대, 군사, 군인, 검찰, 경찰? 예, 그리고 인력 관리인. 그렇죠. 이게 좀 집단을 이루면서도 힘을 쓰는 그런 쪽, 의사, 또 커다란 수술이 있으면 또 간호사들도 있고 또 집단을 이루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사진 축sul미면 정치 쪽도 맞습니다. 단체를 이뤄야 되니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상으로는요. 제가 대중의 힘, 집단의 힘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라고 말씀을 해드렸지요. 사회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기거나 경제 위기가 생기거나 이러면은 사람은 단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개인주의 시대에 무슨 집단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상황에 따라 인간은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세상의 운을 봐야 된다고요. 개인의 성향은 둘째치고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는데 어쩝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치를 미치도록 좋아해서 아닙니다. 임술 이런 기둥이 있으면 기술자죠. 기술. 월주던 일주던 기술자. 그렇죠. 기계를 다루는 기계 AS라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한 가지 기술로 먹고 사시는 장인 그런 느낌입니다. 임술. 그리고 을류. 을류를 일주던 월주던 이렇게 이런 기둥 갖고 계시면은 좀 의사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갑오. 갑오 일주. 약간 판세를 뒤집어 엎는 개혁가. 약간 트러블 메이커죠. 트러블 메이커 하면 여러분 어떤 분들 생각나시나요? 네, 트럼프도 있죠. 트럼프 월주가 갑오입니다. 봉사정신이 좀 있는 기둥인데, 이게 옛날 같으면은 갑오나 임진이나 좀 독립투사 같은 겁니다. 이분들은 좀 불평불만 이런 거 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배우자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아무튼 일명 징징일주라고. 임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불평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서 무엇을 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비판, 비평가, 불평, 불만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거를 사회적으로 잘 쓰면은 자선단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임진일주 세종대왕입니다. 네, 똑똑합니다. 임진일주 혹은 임진월주 이렇게 있으시면은 똑똑할 겁니다.
그리고 양인이나 괴강일 경우에는 책임감이 강하고 욕심이 일단 많아서 똑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한 집단을 양인 같은 경우 그리고 괴강 같은 경우는 내가 우두머리다. 그러면은 우두머리는 좀 똑똑해야 예, 되겠죠. 아무래도 무리를 책임진다는 거는 그만큼 이끌어갈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똑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토, 토는 일단 좀 애매한 거거든요. 중간자 역할, 그런 거 잘 하시는 분들이고, 모토 일가는 우리나라 말고 외국 쪽으로 좀 더 넓은 방향으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진토 일간, 진토, 월지가 진토다? 아니면은 일지가 진토다? 하시면은 외국어 관련, 아니면은 외국어 공부가 굉장히 능숙하신 분들이 더러 계실 겁니다. 사주 구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요. 역마의 글자가 있죠? 임목, 사화, 신금, 해수, 인사신해, 을목일간이나 또 묘목을 일지월지에 갖고 계신 분들은 돌아다니시는 거 좋아하시니까 네, 역마를 이용할 수 있는 직종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사주로는 간단히 제가 아는 만큼만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의 메인 조금 낯설으실 수 있겠지만은 점성학 앱입니다. 점성학 앱을 켜셔서 이 네이탈 차트에 본인의 생년월일시 입력해 주시고 또 본인이 태어난 지역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재미로 봐주셔도 좋고 참고용으로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만 이 아이의 천공도를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런 기호를 찾아보세요. 이게 수성이거든요. 수성인데 우리의 인식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두뇌. 이게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지하고 지식을 습득하는지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성의 기호가 몇 번 하우스냐, 또 어떤 별자리냐에 따라서 성격이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발현되는지 달라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수성, 태양, 화성, 금성 이렇게 네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옆에 메모지가 있으시다면은 메모를 잠시 해주신다면 조금 더 좋겠죠? 10번 하우스는 직업 하우스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청궁도에 수평선이 있고 수직선이 있습니다. 이 수평선은 약간 사주로 보면 지지라고 할 수 있고요. 수직선은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당시에 수직에 무엇이 있었는가, 어떤 방향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내가 삶에서 가려고 하는 방향성을 가르칩니다. 성공 욕구 그런 거요. 사주로 얘기하자면 그래요. 수직선은 천간, 정신적인 거. 이 지지가 가리시는 부분, 그러니까 수평선이 있는 부분을 상승궁이라고 하는데 나의 실질적인 내가 처한 환경에서의 성격을 의미합니다. 운을 보실 때, 그러니까 별자리 운을 보실 때 이 상승궁으로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뭔가 와닿으실 겁니다. 만약에 별자리 운세를 보시게 된다면 상승궁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승궁. 지지가 가르치는 부분에 이 아이는 사자 자리가 있는데 이 아이의 성격은 사자 자리 성격인 것이죠. 사자 자리가 천간이나 지지에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 사자 자리가 있다면 이 아이는 채찍보다 당근이 효과적인 관점. 일하기보다는 칭찬이 고픈 아이.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 10번 하우스에 태양이 있으면 굉장히 아버지가 성공하신 분이거나 본인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 욕구가 굉장히 크고요. 또 2번 하우스는 이 금전의 하우스, 돈이 돌고 도는 그런 자리입니다. 2번에 태양이 있다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본인의 삶의 목적이고 본인의 물건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클 수 있고요. 또 3번 태양, 3번 하우스에 태양이다. 그러면 인터넷이라든지 고향 친구들 아니면 근거리로 놀러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 아니면은 글쓰기, 말하기를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가족의 하우스죠. 가정을 행복하게 꾸리는 게 나의 행복이다. 가화만사성. 네, 그렇습니다. 5번 자식이나 내가 창조하는 것들, 웹소설, 만화, 그림, 예체능 그런 쪽으로 창조적인 타입입니다. 그리고 6번 애완동물 관련이 좋다. 그리고 서비스직에 능하다. 그리고 건강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6번 하우스에 태양이 있으면은 일하는 것을 굉장히 즐길 수도 있고 일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친근하게 사귈 수 있는 그런 사회생활에 능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7번 하우스. 내 배우자나 절친에게 올인하는 스타일이고 굉장히 내 배우자에게 잘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배우자 바라기 그런 스타일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세상이라든지 사회를 배우는 법이죠. 그리고 8번. 이 12가지 하우스 중에서요. 돈에 관련된 하우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2번은 내가 버는 돈, 8번은 타인이 버는 돈 혹은 공통사항 아니면은 내 가족의 돈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은 재산이라든지요. 뭐 연금, 아니면 협업. 8번은 약간 죽음의 하우스거든요. 죽음이나 성생활이나 뭐 연금, 재산 그런 거니까 죽음에 관련된 일이라든지 뭐 장례식조, 뭐 공공적인 국가 사업의 협업이라든지 그렇습니다. 혹은 뭐 배우자의 자산을 공유한다든지 받는다든지 그렇습니다. 9번 해외 유학, 철학, 고등학문 그런 쪽입니다. 만약에 나의 자녀 전공도에 9번 하우스에 태양이 있다. 돈이 많이 드는 케이스죠. 좀 멀리 보내는 것이 좋고요. 보내줄 수 없다 하면은 냅둬도 본인이 알아서 때 되면 나갈 겁니다. 그리고 10번 하우스에 태양이 있다. 네, 내가 경험을 많이 해보고 직업적으로 내가 성공해보리라. 그런 게 있습니다. 또 11번 하우스. 동호회, 취미 관련 아니면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로 인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인맥 장사, 혹은 인맥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뭐 사업을 한다든지 어쨌든 인맥에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또 12번 내면, 내면의 하우스입니다. 나의 내면, 나의 마음이 이 세상의 중심이다. 네, 뭐 좋습니다. 정신적인 탐구, 심리적인 거, 예술, 상상력을 잘 발휘하실 수 있고요. 보통 12번 하우스가 잘 발달된 분들은요, 봉사성도 투철하시고 예술과 종교인 그런 쪽이 많습니다. 12가지나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별자리별로 추천 직업을 또 띄워드리겠습니다. 10번 하우스 쪽, 그리고 수직선에 있는 수평선보다 수직선에 있는 쪽의 별자리가 개인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부합합니다. 저는 매우 그렇습니다. 직업적으로 볼 때는요, 수성, 태양, 금성, 화성 이런 것을 유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수성은요, 만약에 내가 양자리에 수성이 있다. 그러면은 재치 있고 예리하고 토론 논쟁에 능하고 그런데 약간 성급할 수 있습니다. 일을 좀 만드는 스타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공격적이라서 신경질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황소자리. 황소자리에 수성이 있다. 그러면은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빠른 습득력은 아니고요. 대기만성형, 조용히 무서운 편인데 꾸준합니다. 인내심이 있고요. 순종적인 것처럼 보이나 고집스럽고 융통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성이 높고요. 보는 눈이 높고 인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성들에게요. 그리고 사교성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자리. 쌍둥이 자리는 그 위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쟁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롭고 재미없는 공부는 싫어합니다. 재미없는 거, 재미없는 대화. 그러니까 트럼프식 대화 있죠. 트럼프는 굉장히 진지한 국가 토론장에 가서도 재미없는 거 싫어합니다. 네, 뭐 알맹이가 있으면서도 위트 있는 것, 명확한 것, 그리고 비교하는 것도 잘하고 다재다능하고 뭐 참신하고 재치 있는 것. 피드백이 반드시 오가야 됩니다. 예스맨은 싫어합니다. 예스맨이랑 대화하면은 대화하는 맛이 안 난다. 뭐 약간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아, 이 사람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왜 이래가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자리. 기억력이 좋고요. 계자리에 수성이 있으면은 사물에 대한 요약, 뭐 글정리 같은 것도 잘할 수 있고, 어, 만약에 뭐 반에서 조를 짰다 그러면은 뭐 되게 헌신적인 조장이라고 또 볼 수 있어요. 헌신적으로 뭐 정리를 잘하고 뭐 창의적이고 호기심도 많고 근면하고 검소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그 호기심이 많아서 그 재정을 많이 축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만약에 계자리다 그러면은 성교육이나 경제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사자자리에 수성이 있다. 그럼 사자자리가 정말 타고난 리더입니다. 담화, 연설 이런 것들을 잘하고요. 본인이 나서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목표가 뚜렷해 목,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지성을 겸비하고 좀 타고난 리더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쁘게 발현되면 독재적인 관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딜 봐, 나를 봐, 나만 봐, 나 잘하지? 뭐 이런 거요. 열정 과다 혹은 욕심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천하자리에 수성이 있으면요.
소심한 완벽주의자, 까칠이, 실용주의자, 현실주의자, 예, 이과적입니다. 명확하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러면서도 내성적입니다. 조용히 자기 할 일 잘하는, 체계적으로 조사, 이런 거 하는 거 잘하고요. 짜증이 많고 약간 신경질적일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잔소리가 좀 많을 수 있어요. 예민하기 때문에 본인 맘대로 뭔가 휘저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이게 만성으로 위장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칭 자리에 수성이 있다. 천칭 자리는 중간자 역할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법관을 판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화를 잘 이끌어가고 토론을 이끌어가고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잘하고요. 사려도 깊고 발표도 잘하고 세련된 성격에 사교성도 그럭저럭 그리고 음악, 예술을 사랑합니다. 완벽한 사람 같죠. 그러나 이 음향이 있습니다. 이 바람기가 좀 있고요. 선택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과하게 할 수 있고 과하게 신중해서 때를 많이 놓칠 수 있으나 이 분들은 네, 어, 많이 느리신지 약간 신장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너무 많이 앉아 있어서 예, 신장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갈자리. 전갈자리는요, 한 가지에 파고드는 집념, 집중력, 통찰력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좀 신기한 학문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죽음과 관련된 8번 하우스의 지배자죠. 정갈자리가 죽음, 생과 사, 그리고 이과, 의학, 그래서 집중력, 명확성, 논리성이 필요한 일에 많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밝혀내는 일이나 일에 많이 파고들어서 본인이 심층 분석하고 분해하고 그렇게 연구하는 그런 일에 적합합니다. 근데 이렇게 일에 파고드는 힘이 강하면은 인간관계에서 나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성이 좀 떨어진다거나, 사람 관계가 좁다든지, 소수의 인간에게 집착을 하거나, 혹은, 사고방식이 약간 비판적. 그러니까, 비꼬는 걸 잘 하시죠. 비꼬는 걸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수 자리에 수성이 있다. 이상이 높고 종교인 사상가, 철학가들이 많습니다. 되게 숙고하고 타인에게 조언하는 것을 잘합니다. 그런데 사수자리는 이동을 좋아하거든요. 그 책임자보다는 조금 더 낮은 직급이 본인에게 좋을 겁니다. 굉장히 인내심이 강하지는 않고요.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쓸데없이 사적인 이야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약간 진지충. 굉장히 진지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염소자리. 염소자리는 네, 저번에 염소자리. 끝없이 위만 바라보는 염소자리입니다. 실용주의자. 야심가. 뭘 하나 배워도 철저하고 낱낱이 파헤치는 집착형 야망가. 본인의 목표에 다다르지 못할 경우 굉장히 우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인색하도록 검소하고 질투도 강하고 생존 욕구, 성공 욕구 이런 게 강합니다. 현실을 위주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울증에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물병자리 수학입니다. 지적 능력, 감성 능력을 중요시하고요. 천재성이 있고 기억력이 좋고 친구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약간 프랑스나 유럽 사람들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추상적이고 예술적이고 사교적인 거 되게 좋아하고 되게 인본주의적입니다. 되게 인간적이고 또 정신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 신경성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혈액순환에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예, 정신적인 거, 그러니까 철학이나 사상 이런 것들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평등 이런 것에 굉장히 예민하죠. 유럽 사람들. 그리고 물고기 자리, 영적인 기운이 강하고 감정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합리적인 것보다는 나의 직감, 나의 감정, 나의 지금의 그 감정을 중요시하고요. 토론, 반박 이런 거 하는 거는 약하지만 사람들과 굉장히 잘 지내는 편입니다. 신비주의 이런 거에 굉장히 잘 빠져들고요. 분위기에 굉장히 잘 휩쓸릴 수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주변에 물이 좀 잘 듭니다. 만약에 물고기 자리 자녀가 있다면요, 좀 예민할 수도 있고, 이 물고기 자리 아이들은 부모의 본보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교육도 잘 시켜주시고, 경제교육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자유주의자라서, 네.
주변에 물이 잘 들기 때문에 아예 인간관계를 잘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화성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나요? 죄송합니다. 화성은 특히 욕구거든요. 열정. 이것만 보면 노력하고 싶고, 뭐 그런 류로 보시면 됩니다. 나의 화성이 1하우스에 있다. 그러면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열정적인 사람이다. 뭐 계획하고 실행하고 바로 딱딱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뭐든지 과하면 독이죠. 거기 2번 하우스에 화성이 있다. 그럼 이것은 역시나 머니 이슈입니다. 재산이나 이익을 늘리는 데 능숙하고 돈을 벌 목표가 생기면 굉장히 이 돈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무언가를 지킬 때 그 열정이 또 더 발휘가 됩니다. 그리고 3번 화성. 3번 하우스에 화성이 있다. 활기찬 성격이 있고요. 재치가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 대화, 의사소통을 잘하는 친구, 글쓰기 잘하는 친구. 뭐 그런데 어릴 때는 약간 까칠할 수 있는데 커가면서 성숙해지면서 의사소통도 굉장히 성숙해집니다. 4하우스 화성은 집이나 가정, 가족 관련해서 열정을 드러냅니다. 그런데요. 화성이라는 것이 좋게 쓸 수도 있지만 나쁘게도 많이 쓰여서 4번 가정에서 화성이 있다. 그러면은 편안하지 않고 약간 너무 권위적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요. 그리고 5번 하우스에 화성이 있다. 그러면은 창의적인, 예술적인, 개인적인 프로젝트에 굉장히 열정을 내고 외출, 연애, 스포츠, 게임 등 뭔가 즐거움을 위한 활동에서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5번 하우스에 화성이 있는 경우에는요, 좀 너무 아이에게 교육을 과하게 시키는 부모님들이 약간 5번 하우스에 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엄격하게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도 자식의 팔자가 따로 있거든요. 6번 하우스. 그러면은 직장이나 일상에서 활발하고 활동적입니다. 효율적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는 스타일이고, 굉장히 좋죠. 보기 좋죠. 주변에서 나의 능력도 인정해주고, 또, 그렇죠. 6번 하우스는 건강의 하우스이기도 하니까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또 애완동물 키우는 걸 굉장히 좋아할 수도 있고요. 7번 하우스. 모든 관계를 좀 대결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화성이 있으면 좀 겁제격일 수도 있어요. 배우자에 대한 성욕이 굉장히 크다든지 혹은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든지 굉장히 배우자의 일이라고 하면은 두 팔 걷고 돕는 뭐 그런 스타일입니다. 리더십이 있고요. 그래서 지켜주고 싶다 이런 게 약간 권위적인 리더십 이런 거니까 권위를 얻게 될 수도 있고 앞장서서 발표하고 뭐 결단력이 있고 뭐 열정 있는 뭐 반장 스타일이라고 하면 될까요? 뭐 검사 이런 거요. 자신의 의견을 밀고 나가야 하는 그런 직종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번 하우스에 화성이 있다. 개인적인 성장에 뭐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뭐 아니면 성적인 거 혹은 숨겨진 지식 뭐 비밀스러운 거 투자, 재산, 상속 혹은 이게 죽음, 성생활, 재산 상속 이런 데에서 화성이 있다고 하면은 역시나 뭐겠습니까? 트라우마죠. 트라우마가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심오한 하우스에 트라우마가 있으면은 어려움을 딛고 살아가는 오뚜기 스타일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때 일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이다. 뭐 이럴 수도 있겠고요. 9번 하우스에 화성이 있다. 그러면 정치, 종교, 도덕, 유학, 철학 그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것을 중요시 여겨서 후적선할 수도 있는 또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고는 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즐기면서 낯선 환경에서 영감을 얻기도 하고요. 10하우스에 화성이다. 결단력 있고 직업적으로 노력과 성공, 역경을 딛고 성공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나의 경력, 명예, 사회생활에 열정을 쏟는 노력파, 경험파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11번 하우스. 혼자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열정이 샘솟고 친구들 중에서 리더격, 대중 앞에서 진취적이고 단체 활동을 좋아하고 일회성보다는 그런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큽니다. 그리고 12번 하우스. 굳이 자신이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12번 하우스 자체가 내면의 하우스니까 좋은 것도 비밀이고 나쁜 것도 비밀일 수도 있습니다. 자선 활동을 좋아할 수도 있고 봉사 활동을 하더라도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자리 화성. 대담하고 충동적이고 행동이 빠르고 도전적이며 경쟁 상황, 성욕이 강할 수 있습니다. 열정적이고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황소자리 화성. 아름답고 안정적인 걸 좋아하고요. 재정, 예술, 음식, 자연, 감각이 살아있고 재산 구축에 안정적인 관계 구축에 열정을 쏟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부정당하면 굉장히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이분들 화가 없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감각적인 즐거움을 좋아하시고요. 로맨틱한 분이 그런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성에게 인기도 많고요. 또 쌍둥이 자리 화성, 뛰어난 논쟁가죠. 행동과 말이 빠르고 재치가 있고 정보를 잘 활용하고 정신적인 도전을 즐기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잘 처리하고, 그리고 쌍둥이 자리는 지루한 것을 못 참죠. 개자리 화성, 안정된 가정 환경을 유지하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민하고 갈등할 때에는 갈등 상황에서 굉장히 기분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사자자리 화성, 폭발적인 에너지와 활력, 어디서든 눈에 띄고 주목받는 리더, 성격, 중심에 서는 것을 좋아하고요. 명예훼손을 정말 극혐합니다. 자신의 능력에 자부심이 있고요. 처녀자리 화성, 디테일에 굉장히 민감한 스타일입니다. 신뢰를 중요시하고요. 비판할 때에는 좀 굉장히 공격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성을 대할 때도 여전히 이들은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실용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천칭자리 화성, 여유롭고 감정 표현이 좀 느립니다. 매력적인 해결사. 그러나 예, 그런 것에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화성은 열정이거든요. 예술, 사회 환경, 관계에 열정적이고 협력과 조화를 굉장히 추구하는 스타일입니다. 정갈자리 화성, 정갈자리는요, 욕망과 열정으로 움직입니다. 꽂히면 가는 강인한 성격, 되게 금기된 일도 도전을 잘하고 본인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탐색하고 비밀 같은 거 파헤치는 거 잘합니다. 예, 코난이 전갈자리가 굉장히 발달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수자리요, 여행과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요. 자유를 주고 새로운 것을 알려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흥미를 가지면 열정을 가지게 되고요. 그런데 낙천적인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화성이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분노를 표출할 줄 압니다. 충동적이고 솔직할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성격인데 모험을 좀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자리 화성, 강한 직업 윤리 의식이 있습니다.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요. 인내력이 좋고 분노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항상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라 긴장을 좀 풀기 어렵고 성공과 안정된 위치를 얻고자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 책임감 있고 안정감 있고 안정된 위치를 얻고자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 책임감 있고 안정감 있고 헌신적이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이라든지 항상 안정감 있게 뭔가 책임져야 되는 자리에 염소 자리가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물병 자리. 물병 자리는 굉장히 자유주의자인데요. 물병 자리에 화성이 있다면은 미래를 생각하고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 그리고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열정, 어, 독립적인 삶, 그리고 자유로운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이 물병 자리는요, 감정보다는 논리력을 우선시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이 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고기 자리의 화성, 창의적이고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공감하려고, 그리고 친구의 편을 들어주려고 굉장히 열정을 갖기도 하고, 자신의 꿈과 이상적인 비전에 굉장히 열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간 공상적이기도 하고. 물고기 자리 자체가 약간 종교인이라든지,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이지가 않을 수 있고, 좀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직관적이고 그런 면에서는 뛰어납니다. 만약에 물고기 자리에 화성이 있다면은 네, 본인의 감정을 무시하는 건 굉장히 분노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인데 금성은 연애, 친구, 감각적 욕망, 자존감, 돈, 물질적인 거,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재능이나 직업을 추구할 때 뭘 추구하죠? 예, 금전적인 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금성이 1하우스에 있으면은 자아실현, 취미 활동 중에서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크고, 나를 위한 일들을 하는 곳에서 연인을 만날 수도 있고, 1하우스, 그러니까 자아에 금성이 있으면은 이게 삐까번쩍하다는 얘기니까 자아, 외모, 정체성, 좋은 사교성, 호감상이다, 긍정적이다. 사주로 표현할 것 같으면 지지에 합이 많아서 여기저기 가도 되게 사람 잘 사귀는 그런 스타일,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2번 하우스에 금성이 있다면은 돈복이 있는 거죠. 금융, 부동산, 일상적인 장소, 업무 관련 장소, 음식 관련 장소,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장소에서 연애 상대가 들어올 수도 있고 적당히 여유롭고요. 돈을 써도 다시 돈이 들어오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이 3하우스에 있다면은 짧은 여행, 동네 산책에서도 연인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기초학습의 집이다 보니까 학교 학원에서 연인을 만나기도 하고 형제 자매 관련된 사람을 연인으로 만날 수도 있고 말솜씨, 글쓰기에 재능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호의적인 대화법이고 교양적이고 근거리 여행에서 굉장히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이 사하우일 수 있다. 그럼 뭐 가족 관계를 중요시하고 다정다감한 그런 성격인 거죠. 그리고 데이트를 하더라도 뭐 집에서 데이트를 한다거나 홈파티를 좋아하면 또 집을 꾸미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돈 벌어서 집 꾸미고 뭐 집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금성이 오하우스에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본인이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창의적이고 자아 표현, 놀이를 상징하는 곳이다 보니까 취미와 즐거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뭐 기인을 만날 수도 있고요. 유행, 뭐 미용, 이성, 뭐 데이트, 연애, 놀이 그런 쪽에 흥미를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쪽에 재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이 6하우스, 건강을 챙기는 곳이고요. 체육관, 도서관, 스포츠 활동, 직장 근처, 일을 하는 곳, 뭐 알바하는 곳, 패션 분야, 건강, 미용 그런 쪽에서 귀인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쪽에서 인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이 7하우스다. 매력적인 파트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외모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는. 네. 그리고 이게 금성이 자아보다는 파트너 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잘 결정을 못하고 우유부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리더격 직급에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배우자와의 인연에서 이익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금성이 또 8하우스에 있으면은 성생활을 즐기거나 뭐 아니면은 뭐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어린 시절에 알았던 사람이라든지 안면이 있는 사람과 굉장히 연인이 된다거나 혹은 공유 관련 도서관, 뭐 책을 빌려주는 곳이라든지 뭐 무언가 렌탈 서비스 그런 데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뭐 유산이 많거나 용모가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만나는 것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이득이 되기도 합니다. 뭐 배우자로 인해서 뭐 연금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또 8번 하우스에 금성이 있으면요. 웰다잉이라고 하죠. 예, 죽음이 편안할 수 있다. 예, 좋죠. 그것도 좋죠. 금성이 9하우스 고등교육, 장기 여행, 유학, 자아를 찾는 여행, 미술, 예능, 세련된 취미, 외국인과의 로맨스 혹은 새로운 인연을 먼 곳에서 찾아봐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금성이 10하우스 직업과 경력을 나타내는 곳이잖아요. 이를 통해서 누군가 만날 가능성이 있고요. 정보에 관련된 금성이 화려하게 누리는 거니까 화려한 업종, 미적 센스, 인맥을 활용한 인기를 활용한 직업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이 11하우스에 있으면은 친구와 사회적 모임, 사회적 자리, 인맥, 소셜 미디어라든지 세련된 취미가 있다거나 화려하고 즐거운 그런 인맥, 친구들과의 모임 혹은 세련된 취미의 동호회라든지 그런 데에서 이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이 12하우스에 있으면 이것은 내면의 집이죠. 내면에 집중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연인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면이 튼튼해야 내면이 화려하면 인생이 그렇죠? 인생은 마음먹기 나름이죠. 자존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12하우스는 약간 봉사활동, 그리고 적막한 장소, 비밀 이런 걸 좋아하는 거니까 자선단체 쪽 일이라든지 그렇죠? 네, 금성도 별자리별로 아까 그 별자리 성격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재미있으셨나요? 간단히 알아본 별자리별 추천 직업이었습니다. 재미로 보시던 흥미로 보시던 참고가 되던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수성, 태양, MC, 수직선, 화성 이렇게 성향을 종합을 하셔서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나 흥미 있는 직종이 어떤 것인지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본인이 어떤 곳에 흥미 있는지 모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는 똑똑한가? 나는 똑똑한가? 이런 지능을 좀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요. 근데 이렇지 않다고 해서 똑똑하지 않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특별한 사람이 있는가? 이런 거를 알아볼 방법이고요. 근데 그냥 똑똑한 것이 아니라요. 이걸 굳이 언급해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미래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요소들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미래에는 국영수 달달 외워서 노력하면 되는 그런 시험 보는 시대는 아닐 테니까요. 그죠? 예, 바로 시작을 할게요. 지능이 높은 요소는요. 좀
지성을 표현하는 수성, 변화무쌍한 지성이 강세를 보이는 쌍둥이 자리, 천칭 자리, 물병 자리. 이곳이 발달된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에도 굉장히 두뇌가 명석하실 겁니다. 정보 처리, 논리, 논술, 분석 그런 거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융합해서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독창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성이 강한 차트가 있어요. 수성은 좀 대화하고 연설하고 정보 처리 그리고 여러 가지 일에 능하죠. 앞으로의 사회는 직업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투잡, 쓰리잡 이렇게 많이 뛰실 수도 있는데 수성이 강한 차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일에도 능합니다. 쌍둥이 자리, 처녀 자리에 수성이 있으신 분들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3번 하우스, 9번 하우스, 11번 하우스가 발달이 돼 있다. 그리고 수성과 천왕성이 같이 있다. 혹은 수성과 명왕성이 같이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두뇌가 빠르신 겁니다. 혁신적이고 과학과 창조적인 개념 그런 것에 능하고요. 기존 개념을 또 해체해서 다시 합체시키는 천재입니다. 그리고 수성과 명왕성이 발달이 돼 있다. 그러면은 되게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굉장히 집착적으로 연구에 탐구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그리고 천왕성이 강력한 차트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왕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은 천재라고 보셔도 됩니다. 천재죠. 천재는 그냥 뭐 머리가 좋아서 뭐 IQ 테스트에서 점수를 많이 얻어서 천재가 아닙니다. 되게 독창적이고 기존 사회에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 그런 논리를 그런 이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걸 천재라고 합니다. 1번 하우스, 3번 하우스, 9번 하우스, 11번 하우스가 발달된 사람이요. 그리고 천왕성과 수성이 그리고 천왕성과 태양이, 천왕성과 목성이 붙어기도 하면은 굉장히 천재적이라고 합니다. 명왕성이 1하우스, 3하우스, 9하우스, 10하우스에 있으면은 굉장히 집중력이 강하고 집요한 탐구정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것들을 밝혀내는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명왕성과 수성이 같이 있으면요. 연구자, 분석가, 뭐 프로파일러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명왕성 그리고 천왕성 이 능력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할 건데요. 혁신적이고 되게 심층적이고 새로운 이론을 말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해내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런 걸 천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목성이 강한 차트가 있습니다. 목성이 강한 차트는요. 지적 탐구, 철학적 사고, 철학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해질 겁니다. 1하우스, 3하우스, 9하우스의 목성이 발달되고 그러면은 학문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철학적, 그러니까 인간 삶의 기본적인 것들과 종합적인 사고를 잘 합니다. 목성과 수성이 같이 있다. 그러면은 뭐 지적 호기심이 다방면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목성과 천왕성은 말할 것도 없죠. 그죠? 기존 학문을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는 그런 것들이 천왕성이니까 목성, 천왕성 좋습니다. 세상을 뒤집을 천재 많이 발견하셨나요? 천재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기본이 가장 중요하죠. 인성, 돌고 돌아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